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기존에 블렌더를 이용해서 유리 모양으로 깼던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마야로 가져가서 깨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영상 요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지는 이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장을 한번 하고 그래 클래스 새로 불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BC 파일로 저장을 하고 아니면은 ABC 파일을 다운을 받으셨다면 크리에이트를 캐시에 임포트 RMB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크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카메라가 같이 따라왔는데 카메라는 뭐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큐브라고 해서 원본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각난 이런 파편들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을 우선 이용을 할 건데 두 개 다 이용을 할 겁니다. 기존의 이 큐브는 깨지기 전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고요. 뭐 역시나 깨진 오브젝트는 뭐 어떤 오브젝트가 부딪혀서 깨진 다음에 만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분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선택해서 레이어 1에 이렇게 오리지널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깨진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 깨진 오브젝트들에도 남아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떨어질 부분 이런 것들로 이제 분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고정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울이다라고 하면 거울 틀에 끼어가지고 잘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새로 관리를 하나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파트 A, PT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주고 나머지 이 조각들은 깨지는 조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는 조각으로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PT2B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제 구분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를 이용해서 분리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오리지널은 뭐 딱히 할 건 없습니다. 나중에 타이밍 맞춰서 나타내고 숨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거고요. 이 두 개의 오브젝트는 이제 다이나믹 설정을 해서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그룹이 져서 이제 뭐 깨지거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오브젝트들로 변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고요. 그룹을 이용해서 좀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화면에도 디스플레이 안 되는 작은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지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1이라고 하는 거 이런 뭐 크랙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크랙 요거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다 조각난 오브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분리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테두리 부분만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PTA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렉트 오브젝트 하면 이렇게 이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프리즈를 다 전체를 프리즈를 한번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위치값 이런 것들이 있고 스케일 값은 없지만 위치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리즈를 한번 해주고
모디파이에 프리즈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피봇의 위치를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다 가운데다가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지우기 해서 delete by type 히스토리 이걸 이용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PTA를 선택을 해주고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고 고정되어 있는 오브젝트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fx 항목에 블렛 여기 보게 되면 액티브, 패시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패시브 리지드 바디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된 물체를 표현할 때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패시브 리지드 바디를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들은 움직이지 않고 충돌하는 오브젝트로 값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블렛 리지드 바디 쉐입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콜리더 쉐입 타입과 바디 타입이 있습니다. 스태틱 바디라고 하는 거는 이 오브젝트는 고정되어 있는 물체다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건 메쉬 스태틱 온리라고 되어 있는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충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PTB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충격을 받아도 서로 겹쳐가지고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아닌 거는 뭐 이렇게 그냥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뭘 해줄 거냐면 블렛에 보게 되면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적용해 주게 되면 이렇게 리지드 셋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쪼개져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했냐면 리지드 셋을 하기 전에 히스토리를 지우게 되면 피봇의 위치가 가운데로 안 가고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피봇의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 가운데다가 적용해주고요. 다시 한번 블렛에 리지드 셋을 적용하게 되면 떨어지는 모양이 아까랑은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는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오브젝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이유를 알 수는 없긴 한데 이 스태틱 바디 그 다음에 메쉬라는 걸 사용했을 때 콜드 쉐입 옵셋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항상 다른 부분에서 충돌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맞춰주게 되면 이 피봇의 가운데 위치에 되면서 이렇게 충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충돌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떤 충돌에 의해서 뭔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움직이는 오브젝트와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로 단순히 설정만으로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조금 더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이상하게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밑에 보게 되면 콜리드 쉐입 머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하는 이 오브젝트의 두께감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있는 걸 조금 줄여줘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조금 더 그 간격의 그런 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블렛 솔버에 보게 되면 여기 블렛 리지드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보게 되면 여기 머진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형태감을 비슷하게 잡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쉐입 머진이라고 하는 값을 낮춰줘서 조금 더 형태감을 그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아까 전에는 뭐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이 콜루전 쉐입 타입이라고 하는 게 박스로 되어 있어서 박스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는 유리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겠죠. 우선은 가만히
어떤 충격, 외부의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역시나 블렛 솔버를 클릭을 해보고 블렛 리지드 이니셜 스테이트 항목해 보게 되면 이렇게 이니셜 슬리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작되는 부분부터 얘가 슬리핑, 자버린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이나믹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계속 다이나믹이 안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걸 선택을 해놓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충돌할 오브젝트도 없고 외부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어떤 움직임, 충돌 오브젝트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게 되면 다시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박스를, 이게 스피어를 가운데쯤에다 이렇게 놔두고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어디 갔니? 블렛에 이렇게 패시브 리지드 바디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박스 형태가 아니라 스피어 형태니까 스피어 형태로 바꾸고요. 그 다음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변형이 없게 되는데,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다이나믹 리지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러면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충돌해서 이쪽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방향성, X축을 방향성을 좀 더 주게 되면 여기 아니죠. 이 오브젝트의 이니셜 어디 갔니? 이니셜 여기서 찾기 어렵고, 오브젝트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블렛 리지드 바디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니셜 벨로시티 XYZ라고 하는 항목이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X방향으로 이렇게 X방향으로 조금 주게 되면 이제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에어단지였지만 이 부분에는 이렇게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오브젝트로 받게 됩니다. 이 값을 조금만 더 높여주게 되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슬립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오브젝트의 충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깨서 움직이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살짝 뒤쪽으로 놔뒀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조금 바뀌게 될 겁니다. 한두 프레임 차이지만요. 이렇게. 그래서 부딪히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슬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플레이를 했을 때 물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깨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는 이 유리 조각들이 조금은 더 뭐 이렇게 서로 달라붙게끔 해주고 싶거나 약간 모양에 대한 규칙성을 조금 깨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블렛 솔버에 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이니셜 스테이터스에 컨트롤 L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글루 쉐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 성질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브레이킹 트레스홀드, 그 다음에 믹스 컨스트레인 퍼 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이 낮게 되면 거의 효과가 없게 됩니다. 효과가 있네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플레이했을 때 애들이 응집력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안 떨어지게 됩니다. 의외로 타이트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글루, 브레이킹, 트레스홀드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맥스도 한 3 정도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아까보다 덜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어떤 의미냐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글루 브레이킹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거는 서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max constraint per body라고 하는 거는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가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연결 구조로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스피어 같은 경우는 조금 걸붙인다 라고 하면 숨겨주면 돼요. 그래서 비저빌리티를 오프를 꺼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만큼만 이렇게 폭 깨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솔버에서 조정해 주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유리 깨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그러고 보니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깨진 다음에 이미 깨져 있는 형태부터 오브젝트가 이제 변형이 되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몇 프레임부터 깨지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7프레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7프레임 전까지는 여기 있는 큐브를 살려주고요. 키 셀렉티드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역시나 오픈을 해서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에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에 오픈을 시켜주고요. 나머지 이 오브젝트들에 온을 시켜줘서 원래 오브젝트가 남아서 그거를 그 깨진 그런 모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다 써서 그 깨지기 전 상태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